알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등비수열이 확보하는 공식 n항까지 하면요 r 빼기 1분의 원래는 r 빼기 1분의가 아니었지. 처음에 유도할 때는 자 1 빼기 r분의 첫째 항에 1 빼기 r의 한개수 제곱이라는 걸 강조했죠. n은 한개수 제곱입니다. 더 하고 싶은 한개수. 자 일반항의 n-1제곱하고 1제곱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얘는 n 한개수입니다. 그런 다음에 얘는 1이 아닐 때 쓰는 거야. 공비가 1일 때는요 어떻게 구합니까? SN을 첫째 항이 계속 가요. 공비가 1이니까 1이 계속 곱해지니까 A가 n번 더해집니다. 즉 A n이 되겠죠. 근데 안 써요. 거의 안 씁니다. 이 공식은. 주로 이 공식이고요. r이 1보다 커요. 그래버리면 마이너스 C조요 해서 r-1분에 바꿔버리죠.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SN을 구하겠다. 이게 첫 번째 배웠던 무슨 소리지? 공식이 돼주시고요. 두 번째 이 공식은 등차 수열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같은 개수끼리 끊어 더하면 무슨 수열이 된다? 등비수열 또한 등비수열이 됩니다. 등차수열은요 같은 개수끼리 끊어서 더하시면 등차수열이 된단 말이야. 등비수열도요 같은 개수끼리 끊어서 더하시면 등비수열이 돼요. 자, 그 이유는요 A 플러스 AR 자, 세 번째 항 AR의 제곱 이렇게 가죠. 네 번째 항 AR 세제곱, AR의 4제곱, AR의 5제곱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아 오늘은 숙제가 없어가지고 거의 없어가지고 진도를 좀 나갈 수 있겠네. 기원쌤도 자 이런 식으로 3개씩 끊어서 더했다고 해보자. 그럼 A로 묶어주면은요 1뿔 R뿔 R제곱이고요 A R의 세제곱으로 묶어주면 1뿔 R뿔 R제곱이고요 A R의 6제곱으로 묶어주시면 1뿔 R뿔 R제곱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R의 세제곱이 곱해져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치? 그래서 끊어서 더하시면 등비수열이 되겠다. 자, 이런 개념 또한 알고 계시고요. 세 번째 개념을 보시면은요. 세 번째 개념. 자, 등비중항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등차수열은 등차중항이 있었죠. 등차중항은 어떻게 구하십니까? 등차를 얘기하고 있는데 제곱을 얘기하고 있어요. 표현이 너무 앞서가고 있어요. 가운데 거를 2배를 하면 양옆의 합이 되겠다. 또는 가운데 것은요 양옆의 것의 평균이 됩니다. 산술 평균이 돼요. 자 그런데 왜? 자 등비수열 AXB 등비 중앙은요 가운데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공비는 뭐냐? 공비 비율 커지는 비율은 무엇입니까? 다음 거를 전에 거로 나눠주는 게 공비가 되겠죠. 다음 거를 전에 거로 나눠주는 게 공비가 되겠죠. 이거 두 개가 같아져야 됩니다.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x의 제곱은 ab 가운데 것 제곱은 양옆의 것의 곱이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등비중항입니다. 암기하세요. 자 그렇다면 x는 하이다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b가 돼주십니다. 그렇죠? 뭐가 생각나셔야 되냐면 기하평균이 생각나셔야 돼요. 두 개 숫자에 대한 기하평균은요 루트 AB였잖아. 그래서 자 등차중항은 산술평균, 등비중항은 기하평균이 되더라. 그래서 문제에서 자 별 3개짜리 겁나 어려운 문제 2, 네모 8 등비수열이 되고 싶어요. 가운데는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한다면 양옆의 것의 곱은 가운데 거의 제곱이 되더라. 네모는 얼마? 얼마가 다 말해줘야 돼요. 여기까지 저번 시간에 했던 것 같아요. 등비중항까지. 그러면서 마지막 이것까지 그냥 가버리십시다. 자, 등차수열은요 일반항이 n에 대해서 몇 차씩? 등차수열은 일반항이 n에 대해서 1차씩 1차의 개수가 뭐다? 공차다. 그런데 등차수열이 합 n항까지 합은 n에 대해서 2차씩 그러면서 최고차 2차의 개수는 무엇이다? 공차의 절반이다. 상수항은 없어야지만이 우리가 첫째 항부터 등차수열이 되겠다. 암기해 주시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등비수열의 합도 얘기하고 싶어요.
등비수열의 합 SN의 특징을 얘기했나 내가 안 했나? 했나 안 했나? 안 했던 것 같아요. 했어? 기억이 안 나요. 자, 문제를 안 풀면 그래서 숙제를 하라는 얘기야. 문제를 안 풀면 기억이 안 나요. 자, S는요 어떻게 되냐면 언제나 P R의 N제곱 플러스 Q의 형태입니다. 자, 이건 외우는 게 아니고 이런 형태야. 그래서 R이 의미하는 거는요 일반항의 공비를 의미하고요. 자,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등차수열에서 이미 한번 했기 때문에. 자, 어떨 때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느냐? P 플러스 Q가 0이 돼 주셔야지만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게 됩니다. 라는 걸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뭐 SN이 2에 2n-1 플러스 k가 있어요. 근데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고 싶어요. 그럼 k 값은 얼마가 돼야 될까요? 자, 이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공비, 일반항의 공비가 무엇일까요? 일반항의 공비가 무엇일까요? n제곱? 밑에 있는 게 공비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n제곱 밑에 있나요? 2인가요? 4인가요? 4가 있죠. 2의 제곱이 n제곱 밑에 있지. 4가 공비인 거야. 그런데 이런 형태로 분리시키라는 얘기는 n제곱항을 따로 분리시키라는 얘기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뭐야? 2분의 1이죠. 그리고 2의 2n제곱 남았는데 4의 n제곱이 되실 거고요. 플러스 k가 된다고. 그럼 k 값이 얼마가 되면 첫째 항부터 등비수를 이뤄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 된다라는 얘기야. 원래 이걸 확인하려면은요, 너희들이 A1 첫째 항 따로 구하시고 SM-SN-1로 AN을 따로 구한 다음에 1을 넣어줘가지고 똑같아집니다로 풀어야 된단 말이야. 이따 보여줄 거야. 근데 그거 빠르게 하려면은요, 이런 식으로 빠르게 갈 수 있겠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문제를 쭉 볼 거예요. 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공식들입니다. 알겠어? 자, 그럼 직접 문제를 이제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396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소초 특강도 끝났으니까 숙제 뭐 시간이 없어서 숙제를 못했어요. 그렇진 않죠? 확률도 안 하고 이제 오직 수업만 하기 때문에. 자, 3월 내는 수원은요 1등급 수학 진행합니다. 말했죠? 말했듯이 1등급 수학하고요, 그리고 엔제하고 고3 학평 문제들 진행할 거예요. 그게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이혼이 왜 시험하자마자 이렇게 죽으려고 힘내?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4번 보시면은요, 공비가 양수인, 자, A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의 합이 10이고요. 네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이 40입니다. 라고 했어요. 10항까지의 합을 구하십시오. 그냥 단순히 등비수열의 합을 구할 때는요, 뭐가 필요합니까? 첫째 항과 공비가 필요해요. 그치? 자, 두 개가 필요하니까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그 두 개를 구하라는 얘기야. 단순히 노가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항은 뭐예요? A, R의 1제곱이 되겠죠. 네 번째 항은 AR의 세제곱이 되겠죠. 자, 이 녀석도 묶어버리기 편하겠지. AR로 묶어주면 1 플러스 R의 제곱이요 10입니다. 두 번째, 네 번째 항은 AR의 세제곱이 되겠죠. 여섯 번째 항은 AR의 5제곱이 되고요. 이게 40이래요. 그렇다면 AR의 세제곱 묶어주면 1 플러스 R의 제곱입니다. 뭘 하고 싶나요? 두 개를 나눠버리고 싶죠. 곱하기 형태니까. 나눠주시면은요, 결국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뭐가 남습니까? R 제곱은 4다. 이게 남네요. R 제곱은 4다. 그럼 R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될 텐데, 양수라고 했죠? 공비 양수다. 그래서 R은 맞나 양수라고 했나요? 오케이. 자, 됐어요. 이제 공비 구했으니까 첫째 항 구하시고. R에다 2 집어넣어가지고 2는 4, 5, 20, A는 1이네요. 그래서 10항까지 합을 구하십시오. 공식 그냥 하십시오라는 얘기야. 공식 외우십시오.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 공비의 항개수 제곱 10개를 더하고 있고요. 마이너스 1 계산하시면 답이 나옵니다라는 단순한 공식적인 문제예요.
그렇지? 자, 가볍게 연습하고 넘어가십시다. 제일 말이 많은 그 두 번째 문제 끝내버릴까? 너무 귀찮게 하지 말자. 두 번째 1번하고 3번 가겠습니다. 2번은 집에서 천천히 하세요. 1번과 3번을 연습하십시다. 누구야? 찾아봐야겠구만. 또 수영이를 위해서. 나쁜 수영이. 바이블 수학원. 됐나요? 뭐 저건 노가다는 문제죠. 1번이나 3번이나 뭐 A하고 R에 대해서 식을 세워가지고 노가다에서 연립해가지고 푸는 문제들입니다. 맞죠? 맞죠? 모르겠어? 4번? 3번? 했어? 그러면은 3번이 잘 안되니까 분필이 됐을까요? 저기구나.
풀었어요? 안 했어요? 모았어요? A에 1 플러스 이렇게 이거는 연립하기가 힘들지 않나? 아 이게 더 쉬울 수도 있긴 있겠다. 어떻게 풀어도 상관없는데 나눠버리면 R에 대한 식이 되니까 R에 대해서 3차식이 되네. R이 표시일 텐데 그럼 3, 27, 9, 40 5 플러스 5R의 세제곱 3 플러스 3R 3R 제곱 3R 세제곱 2R 세제곱 마이너스 3R 제곱 마이너스 3R 플러스 2는 0이다. 얼마를 넣어주는 게 되니? 안 되니? 1 안 되니?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1 되네. 분명 마이너스 1이네 그럼. 그치? 마이너스 1로 주면 되네. 그냥 너가 다는 문제니까요. 문자 2개 있으니까 식 2개 세워가지고 어떻게든 너가 다 하면 돼요. 그래서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야. 알겠어? 자, 이런 문제입니다. 마이너스 1? 또 하나 또 나오나? 인수가 또 되네? 뭐 답이 2개예요. 그치? 3번 문제 보니까 답이 2개입니다. 아니 마이너스 1이 아니래요? 그럼 인수분 해야죠. 체 봐야지. 2 마삼 문제에서 마이너스 1이 아니다라고 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2분이랑 하면 R이 2분의 1하고 아니 마이너스 1이 안 돼요? 마이너스 넣어주면 마삼 플러스 3? 되는데요? 갑자기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1이 공비면 안 되나 보다 상황이. 일단은 좀 확인해 보십시다. 이 마오 5 2 0이고요. 그래서 R 플러스 1에 2R 제곱 마이너스 5R 플러스 2는 0이니까 1 마마 자 2R 빼기 1 R 마이너스 2는 0에서 R이 2분의 1 2 마이너스 1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일단 자 확인해 보셔야죠. R이 2분의 1 그리고 2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시는데 문제 조건에서 다른 건 전혀 없어요. 합이 45일 때 그치? R 다 해야 돼 이거를. A 플러스 2R은 27식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1 넣어주면 A 없어지네. 안 되네. 못 찾네. 이거는 안 되네요. 그래서 얘를 집어넣어주니까 9, 3, 27 A가 3일 때고요. 2분의 1 8분의 1 8분의 9 9분의 8 3분의 8 3분의 8이네. 이때는 A는 3분의 8이네요. 그래서 이때 한 가지 풀고 이때 한 가지 푸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1로 주니까요. 없어집니다. A가 구할 수가 없게 되네요. 식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결국 노가다 하겠다는 얘기 어떻게든지 노가다를 하겠다. 기본적인 공식을 가지고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자 보십시다. 얘들아 10판까지 합이 11에 20판까지 합이 30이래. 그러면 10판까지 합이 11은 10인데 11항부터 20항까지가 얼마가 되겠어? 20이 되겠지? 그러면 21항부터 30항까지 얼마가 되겠어? 그렇죠. 1항부터 10항까지가 11에 11항부터 20항까지가 20이래. 21항부터 30항까지는 얼마가 되냐고? 등비수열이잖아. 지금 등비수열이 합이잖아. 똑같은 개수 끊어버리면 무슨 소리 된다? 등비수열이 되겠다. 2가 곱해졌으니까 2가 곱해지겠다. 40이 될 거 아니요. 30항까지 합은 다 더한 거겠죠. 됐어요. 그렇습니다. 오겐키 데스까? 좋아. 자, 이렇게 정말 쉽잖아요. 이렇게 안 풀었으면은요, 제대로 써야 되는데, 그게 398쪽 보세요. 398쪽에 아래 다른 풀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 S10과 S30을 10으로 만들어가지고 연립해야 돼요. 이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고, 대부분의 근데 교과서적인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교과 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되게 빠르게 갈 수 있다는 얘기야. 같은 개수끼리 끊어버리면요, 얘는 무조건 등비 수열이 되겠다는 얘기야. 알겠지? 연습해 보도록 하십시다. 1번과 2번을 하십시다. 1번, 2번, GO!
1번, 2번 오른쪽에. 너희 RPM도 숙제죠. 바이블도 숙제예요. 바이블이 수업 시간에 지금 그걸 써야 돼가지고 잘 검사를 못하고 있는데 바이블 다 푸는 겁니다. 삼각함수까지는 실력 문제까지 다 풀어져 있어야 되고 수요일부터서는 실력 빼고 한다고 했어. 오케이. 15지 15. 아니죠. 15지. 아, 1부터 5까지가 5, 6부터 10까지 아니죠. 오케이. 자, 약간 달라졌다고 어려워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약간 달라졌다고. 주어진 게 5항까지 합, 5, 10항까지 합, 즉 6항부터 10항은 5를 빼버린 15, 3배가 되겠죠. 그러면 11항부터 15항까지 합은 3배가 곱해지니까 45, 16항부터 20항까지는 또 3배가 곱해진 15, 135 다 더하시면 되겠다. 뭐 이런 문제예요. 간단하게. 정말 쉽잖아요. 개념 알아버리면. 그치 민지야? 응? 알겠어. 무슨 말인지? 같은 개수끼리 끊어서 더하시면 등비 수열을 이루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다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도 똑같아요. 그냥 대놓고 주어졌네요. 2번 문제는. 끊어서 더하는 걸 대놓고 주어졌네요. n항까지 합, n 플러스 1항부터 2n항까지 합, 2n 플러스 1항부터 3n항까지 합. 딱딱 등비수열을 이루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면 됐어요? 자, 어렵지 않아요?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은요 2 곱하기 3의 n제곱 플러스 k입니다. 자, 이것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고 싶습니다. k는 얼마입니까?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고 싶어요. 첫째 항은 얼마입니까? 아니, k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라고 바로 말하면 된다고요. 그게 공식이니까. 이걸 제대로 풀고 싶으면은요, 자,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째 항 따로 구하시죠. 첫째 항은 1항까지 합이 되니까요. 2 곱하기 3의 1제곱 플러스 k입니다. 즉, 6 플러스 k가 되주시고요. 자, 두 번째 항이 두 번째 항부터 공식을 따로 구하시는 거죠. a는 sn-s의 n-1은요, 결국 뭐가 남느냐? k는요, 없어집니다. k는 없어지기 때문에 얘들만 남게 되고요. 작은 놈 3의 n-1제곱으로 묶어보시면은요, 얘는 6이 남고 빼기 2도 바꿔버리자. 자, 얘는 3이 남고 얘는 1이 남습니다. 즉 2, 4 곱하기 3의 n-1제곱 뭐 계산하는 거는 뭐 할 수 있을 거고요. 이게 나오시는데 이게 2항 이상부터의 AN 일반항인데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도 이때하고 똑같은 값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1 넣어주시니까 4가 나오시죠. 얘가 4가 되고 싶은 거야. 6 플러스 K 첫째 항과 둘째 항 이상에서 말하는 이 식의 첫째 항이 똑같아지고 싶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예요. 이렇게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소수형에서는 쓸 수 없는 공식이기 때문에. 자, 알겠지? 자, 이런 문제예요. 겁나 쉬워요. 자, 1번과 3번을 해보십시다. 1번 그냥 직관적으로 하도 돼요. 1번 얼마니? 암 3. K는 얼마겠니? 1. 그렇지? 3이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3 빼기 3은 0이 돼야 되니까. 자, 이해하신 분은 3번 문제 가시고요. 아, 선생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 대충 날로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면은요, 여기를 보셔야죠. 자, SN이 나오시면
분리시킵니다. 3의 n제곱과 아닌 것을 분리시켜 주셔야 되고요.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기 위해서는요. 3의 n제곱의 개수와 이 마이너스 3 뒤에 상수가 합이 0이 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k는 1이다라고 이렇게 암기해서 풀어줘라 라는 얘기지. 오케이,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문제야.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고 싶어요 라는 문제는 자, 이 답으로 풀겠다. 3번 문제를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책도 안 가지고 나쁜 놈. 숙제도 잘하는 그래도 남아 살아면 10시까지 꿋꿋하게 남아 살더라. 월요일날 수업이 8시 반에 끝났는데 내가 수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퇴근한다는 말 못했잖아. 10시까지 가만히 수야 갔다 10시 10분까지 앉아서 그냥 이것저것 하다가 보내줬지. 유일하게 월요일에 빨리 끝났네. 열심히 뭐 언제 앉아가지고 수업이 8시 반에 끝났죠 월요일날. 그러니까 쌤 수업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 수업 언제 열심히 오더라고. 차마 가겠다는 말 못하겠냐. 그냥 10시 10분까지 있어줬지. 그리고 쌤이 안 나왔으면 셀레브 아니에요? 뭐라고? 아니요. 독특한 스타일의 문제예요. 이게 나중에 귀납법 쪽에서 나와야 되는데, 자, 곱하기 형태야. 그치? AN을 구하고 싶은 거, 그치? 맞죠? 첫째 항과 공비의 합을 구하시,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AN을 구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AN만 남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야. 근데 이 식은 모든 N에 대해서 무조건 성립하는 식이거든? 그럼 나는 이 식에다가 N 대신에 N-1을 넣어볼래. 즉 좌변은 A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의 곱인데 N-1로 두시면은요 첫째 항부터 N-1항까지의 곱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N 대신에 N-1의 제곱 플러스 2의 N-1이 되겠지. AN만 남기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되겠어? 나눠버리는 거야. 그래버리면 다 없어지고 좌변 A, N만 남기는 좀 독특한 스타일의 문제예요. 그치? 그래서 자, 지수끼리 빼줘야 되니까요. 뭐가 남겠습니까? n제곱하고 2의 n제곱은 2의 n은요 없어집니다. n제곱과 2의 n은 없어지고 마이너스 2n 플러스 2n으로 바뀌게 되고요. 플러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빼지니까 플러스 1이 돼요. 자, 이게 an입니다. 바로 나오시는 문제야. 좀 독특해 문제 스타일이. 네, 이렇게도 푸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근데 귀납법에서 귀납 특정에서 좀 나오실까 이런 부분이 아직은 얘가 좀 나오기 일러. 나쁜 놈이야. 여기 미리 넣어버린 것 같아. 자,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크게. 자, 바로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왠지 뭔가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등차 수열을 배우시면 등비수열이 쉬워져요. 왜냐면 똑같은 패턴에 공식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자, 쉬워집니다. 자, 7번 문제 보시면은요. 첫째 항 1입니다. 첫째 항 1이고요. 공차가 D가 2인 등차 수열이 있습니다. 자, BN을 뭐라고 정했냐면은요. 2의 AN제곱으로 정의했다. 너무나 쉬운 거 아니야? AN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 첫째 항 1, 공차가 2야. 등차 수열이래. 일반항이 뭐야? 2N 플러스 2N 마이너스 1이겠지. 공차가 2이고 첫째 항이 1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지금 무슨 수열이 돼버리는 거야? 등비 수열이 되겠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닐까? 위에 거듭적으로 올라가는데 1차가 올라가기 때문에 등비 수열. 공비가 얼마? 공비 얼마야?
n제곱, 그치? n제곱 밑에 있는 게 공비야. 2만 말하면 안 돼. 4가 공비고요. 첫째 항을 1로 주시면 2가 첫째 항입니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자, 당연히 지수함수기 때문에 등비수열이 되고요. 두 번째 문제. 자,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4짜리인 수열이 있는데 bn은요 로그 2의 an으로 정의하겠대요. 자, 이번에는 등비수열입니다. an은요 첫째 항의 공비의 n-1제곱이에요. 이게 an입니다. 얘를 그대로 집어넣겠다고요. an 자리에다가 4의 n-1제곱. 그럼 n-1 앞으로 튀어나가시고요. 로그 2의 4는요 2가 되니까요 등차 수열이 돼주십니다. 이라는 얘기야. 그냥 집어넣으면 돼. 등차 수열이잖아요. n에 대해서 1차식이 되는 거니까. 계산해보니까. 그치?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자, 로그 함수는요. 로그 함수, y는 로그 함수는요.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런데 오른쪽 방향, x축 방향으로 등차 수열이면요. 등비 수열이면요. 함수 값이 등차 수열을 이루게 됩니다. 아는 게 있어요. 1로 주면 0, 10 넣어주면 1, 100 넣어주면 2, 1000 넣어주면 3 이렇게 커지잖아. 그래서 오른쪽으로 등비 수열이면 위쪽으로는요 등차 수열이 되는 거고요. 지수함수는 반대예요. 오른쪽으로 등차 수열이면 위쪽으로 등비 수열이 돼요. 당연한 거죠. 지수함수는 2의 거듭제곱 형태로 커지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얘기고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나중에 편하게 쓸 일이 있을런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여튼간 이런 거 직접 집어넣고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진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그럼 연습을 똑같은 문제로 한번 해볼까요? 1번과요 3번을 풀어보십시다. 3번이 별 3개예요. 빠밤 빠밤. 자, 목요일부터 따뜻해지는구나. 이제 봄이 오고 있다. 너무 좋아. 봄이 너무 좋아. 풀었어? 대박. 자, 3번 문제. 첫째 항이 1이고요.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이 있습니다. A에는요.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이 있대요. 그런데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가 되는 수? 차례대로 나열했대요. 모르겠잖아. 나도 이거 노가다할 거야. 무슨 말이냐? 첫째 항부터 쭉 늘었을 거야. 자, 첫째 항은 1, 둘째 항은 3, 3제곱 9 바로 쓸게요. 자, 3제곱 쓰란다.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야? 3, 3제곱, 3의 4제곱, 3의 5제곱, 이런 식으로 3의 6제곱 이딴 식으로 쭉쭉 가는 등비 수열이 있는데 나눠가지고 5로 나눠가지고 나머지가 4가 되는 수만을 나열시키고 싶대요. 나머지가 정해지면 규칙적으로 나와요. 나머지가 정해지면 규칙적으로 나옵니다. 자, 어차피 5로 나눌 거기 때문에 이르 자리만 궁금해. 이르 자리가 7이면 2일 것이고 나머지가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렇다면 자, 5로 나눈 나머지를 찾아보자. 5로 나눈 나머지 Who am I? 나머지 Who am I? 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재밌는데 이거는. 자,
1을 5로 나누면 1이 나머지고요. 3이 5로 나누면 3이 나머집니다. 3, 3은 9를 5로 나누면 4가 나머지고요. 자, 3, 3은 9, 3, 27이니까 7을 5로 나누면 2가 나머지고요. 그치? 7, 3, 21이니까 다시 1이 나머지고요. 다시 반복하겠구나. 항상 나머지는 반복하게 돼요. 나누면 돼요, 열심히. 그렇다면 나머지가 4인수를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겠지. 여기 있겠지. 아, 규칙적이겠구나. 그러면은 나머지가 4인수들만을 가져와서 새로운 수열을 만들게 되면 첫째 항이 3의 2제곱이고요. 공비가 3의 4제곱인 등비 수열이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노가다 하시면 되는 거야. 나도 이런 것들은 노가다예요. 뭐 빠르게 푼다든지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자, 로그 3의 노래 20개를 얘들을 직접 로그를 취하래. 로그 3의 2제곱, 로그 3의 이렇게 3의 6제곱, 로그 3의 10제곱 이런 식으로 로그를 취해버리면은요 뭐만 남게 돼? 지수만 남게 되죠. 무슨 수열이 됩니까? 등차 수열이 결국은 돼버리겠다라는 얘기야. 그 말은요, 등비 수열을 로그 취하면 등차 수열 되겠다. 아까 했던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장이 2이고 공차가 뭐 4인 등차 수열의 항 몇 개? 20개까지의 합이 되겠네. 이쁘네. 그래서 항 개수 20개 2 곱하기 첫째 항 플러스 n-1 공차 4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야. 됐지? 어려운 문제 아니야. 직접 노가다 하면 되는 거야.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입니다. 이게 등비수열의 마지막이고요. 3분만 좀 앉아서 쉬어. 뭐 나가서 막 뭐 먹고 막 이러지 마. 3분만 가볍게 휴식을 취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요. 잠깐 이제 자, 머리도 좀 식히고 자, 그러십시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리만 알지? 리만의 법칙 가세요. 알아. 근데 왜? 리만의 가설을 말하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그 너무 신기해요. 신기하다. 나한테 뭐 물어볼 줄 알고 긴장했잖아. 그거 풀 수 있으세요? 옛날엔 했지. 대학 때 열심히 했었지 그런 거. 시그마 그거. 지금 못해. 다시 봐야 돼 책. 이건가? 그 맞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때는 열심히 했었지 대학 때는. 근데 지금은 다시 봐야 되지. 이게 너무 신기해요. 어. 진짜 못하는 장난이시네요. 5,000원짜리가 너 5,000원으로 도대체 지금 있는데 10,000원이에요. 5,000원 있어? 그럼 수혜가 나한테 5,000원을 좀 10,000원짜리 가져가고. 날르면 안 돼, 수영아? 5,000원 나 줘야 돼? 생각해볼게요. 좀. 이 돈 중에 그 문상 가져야 될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거 포함된 거야. 단위가 5,000, 그거 5,000원 문사. 근데 이게 계산하면 6분의 8제곱이에요? 몰라, 봐봐야 된다니까? 근데 이게 말이 말이 돼요. 돼요? 너무 왜 그러지? 내가 봐봐야 돼, 다리가 봐봐야 없어요? 된다고. 내가 봐봐야 허리 된다고. 신경이 갑자기 왜 담이야? 그게 너 기뻐했어? 근데 나빠지 좀 슬프잖아. 아 나도 그랬거든. 너 맨날 여기 무릎이 아프거든? 그러니까 나 좀 늙었나 봐. 감정이 아파. 나 그거 다리 아픈 성장통인 줄 알았다고 했잖아. 그게 아니라 허리 신경이 다리 신경과 연결해서. 헐. 야, 그 웃을 일 아니고 심각한 일 아니야? 너가 나한테 말했어. 그거 성장통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고. 공장통이면 좋겠다. 나도 너가 나한테 그랬잖아. 그 성장통이었으면 지금 한 180cm. 머리가 많이 안 좋고 진짜 그래. 더 허리 안 좋으면 재채기만 해도 진짜 허리 진짜 미칠 것 같아. 내 동생이 중학교 1학년 때 키가 167이고 8인가? 군가 해가지고 여자예요? 남자. 그때 반에서 1등이었는데 키가 그것이랑 지금까지 나오고 있어. 내 동생 하는 말이 중1 때 내가 팼던 놈들이 고2 때 날 패고 있다고. 나는 유치원에서 제일 컸어. 유치원 그 전교에서 제일 컸어. 나 근데 언제나 나도 언제나 초등학교 작았어. 때는 난 초등학교 때 뒤에서 두 번째였어. 난 언제나 작았어. 언제 작았어? 그래도 이제 커질 거야. 갑자기 쑥 커진다. 아니야. 야 근데 나 그래 딱 평균이야.
아니 갑자기 쑥 커져 진짜. 아니에요. 쑥! 너 몇인데? 안 하게 죽어. 그럼 오히려 평균이지 않아. 여자 찾아봐. 여자 키 평균 찾아가는 거. 수영이 나 들은 거 62? 뭘까? 그거보다 커요. 약간 커요. 진짜? 뻥치지 마. 승미야 키 얼마지? 78. 78. 나보다 살짝 크네. 나보다 살짝 크 살짝. 나 눈곱만 왜? 왜 아닌 것 오빠 같았어? 크크하게. 왜 그래? 왜 비웃어? 왜 그게 아니에요? 눈곱을 살짝 올리면 160이 똑같아. 안 됐어요. 항상 162네. 크다는 162가 평균이야? 눈곱 나 크다. 근데 평균이 맨날 달라져 이게 날 우리나라 성인 근데 지금까지 본 무슨 달라. 좀 더 크겠지. 네? 좀 더 크겠지 당연히. 160한 8까지는 크네 7까지는. 그럼 좋겠다. 난 망했어. 어떡하지? 무슨 무시 오래 했으니까 얘기하자. 평균보다 크면 큰 거 아니야? 맞아. 좋겠다. 아, 평균보다 와, 작은데. 되게 크다. 클 거야. 안 커요. 끝났어. 아니야. 성장판 그것은 믿지 마. 맞아, 나 근데 나 옛날에 키가 너무 안 커가지고 어디 병원에서 성장통 검사했는데 내가 159까지 큰 거였어. 진짜? 틀렸네. 힘드니까. 앞으로 10cm 더 볼 수 있어. 저요? 에바해요. 머리가 커지는. 왜 길어져? 발을 우주인이야? 펼치면 산처럼 여기 머리가 딱. 발을 펼치면 좀 더 커질 거야. 메텔의 머리처럼. 메텔 알지 메텔. 네. 뭐야? 그 은하철도 공부지 아니야? 그치. 자, 이게 근데 그거 모자 아니야? 진짜 머리가 좀 모자 해봐. 머리카락 하고 한 거. 한 사이트에서 나왔었어. 메텔의 본 모습 해가지고. 아니. 근데 별로 안 큰데요 모자. 여기 도라지대 쓴 삭발 같아. 근데 이거 결말이 뭐였지? 뭐라고? 그거 메텔이 아니 뭐 죽지 않냐? 누가 누구 엄마였지 않냐? 아니 엄마가 죽었어. 엄마가 엄마를 죽어가지고 그 앞당 거기 소굴에 박제돼 있었어. 맞아. 진짜? 근데 그게 진짜? 이유인가 거기서 나한테 마지막에 그랬었다고? 박제가 돼 있었다고? 끔찍해. 그게 애들이 볼 머리가. 애니메이션이야? 막 상체만 어. 상체만 박제돼 있어. 신. 그게 애들이 정말 애들이 볼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자기 엄마가 잘라가지고 박제돼 있는데? 메텔이 그 주인공 배신해가지고 막 싸우지 않아? 사실 나는 내 기억 속에 그 주인공 남자의 엄마가 메테리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약간 닮긴 했어. 아닌가? 전혀 안 나가잖아. 그 차장은 뭐야? 차장은? 차장의 정치가 뭐야 도대체? 투명인간. 투명인간이야 투명인간. 투명인간. 알아? 차장의 정체를 알아? 노래밖에 생각이 안 나. 자,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은 에? 원리학계입니다. 이제 자 3분이 훨씬 지나서 3분 쉰다고 했잖아. 3분 간단하게. 자, 얼마 안 남았어? 15분 정도면 20분 안에 끝나게 됩니다. 1교시가 우리 진도가 나가겠구만. 자, 원리학계가 귀신이다 귀신. 자, 원리학계가 무엇이냐? 자, 이거는 근데 내신에서는 나오고요. 수능에서는 안 나옵니다. 내신에서도 안 나오는 학교가 많을 거예요. 자, 근데 그 공식들 있잖아. 절대로 공식 외우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기현쌤이 공식 알려줘 버려. 자, 공식 외우는 거 아니야. 그냥 이해해서 푸는 거예요. 알겠지? 자, 보자. 원리학교는요. 원근과 리자의 학교입니다. 모나리자. 자, 원근과 리자의 학계를 가지고 우리는 원리학계라고 불러주는 거야. 리자는 뭐야? 이자. 자, 은행이죠, 은행. 자, 은행에서 원근과 리자의 학계인데요. 자, 이런 것이 뭐, 내가 뭐, 이자가 10%야. 10%가 붙는데, 그럼 내가 100만 원 넣어주면 10만 원이 붙겠잖아, 1년에.
내가 뭐 올해 초에 100만 원을 넣었어요. 1년 뒤에 원리 합계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원금하고 이자의 합계가 얼마입니까?를 물어본 거야. 얼마가 되겠어? 100? 내 말을 뭐 기뚱으로 듣고 있구나 지금. 자, 이자가 10%래요. 그럼 100만 원을 집어넣었어. 이자가 얼마가 붙었겠어? 10만 원 붙었겠지. 그래서 원리 합계는 얼마가 돼? 110만 원이 되겠다는 얘기. 이게 바로 원리 합계입니다. 알겠어? 자, 근데 자, 리자, 이자가 붙는 방법은요 두 가지예요. 자, 이걸 알고 있어야 되고요. 복리법과 단리법입니다. 단리법과 복리법이 있는데요. 시험에서는요 복리법만 나옵니다. 단리법 나온 적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자, 일단 이렇다고 치자. 은행이 있어. A라는 은행은요 단리법을 시행하고요, B라는 은행은요 복리법을 시행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뭘 할 거냐면은 좀 푼돈이 있어가지고 그냥 껌값이 있어가지고 은행 두 개 다 집어넣어놨어요. 100억씩. 자, 푼돈을 집어넣습니다. 자, 넣었는데 너무 돈이 그냥 푼돈이어가지고 까먹었어. 나 돈을 넣는지 까먹었어. 그러다가 10년 뒤에 아, 내가 100억씩을 집어넣어놨구나. 뭐 찾아도 그만 안 찾아도 그만이지만 얼마 있는지 알아볼까? 라고 생각한 거야. 지금 원리학계를 알아보고 싶은 거야. 10년 뒤에. 이런 이야기야. 알겠어? 자, 집중이 안 되고 있어 지금 좀 우리들이. 자, 보자. 둘 다 10% 이율이라고 하자. 이율. 자, 말도 안 되죠. 요새 년 10%는 없어요. 자, 거의 은행도 2%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율이. 하여튼간 둘 다 은행이 10% 이율이야. 근데 A라는 은행은요 단리법을 쓰고요, B라는 은행은 복리법을 써요. 자, 100억 집어넣습니다. 1년 뒤에 단리법은 뭐냐면요, 내가 집어넣었던 돈을 원금으로 처리하는 거야. 얘가 원금이야.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100억에 대해서 10% 이자가 붙기 때문에 1년 뒤는 얼마가 붙게 돼? 10억이 붙게 되겠지. 10%니까. 그래서 100 플러스 100억에 대해서 0.1%인 10억이 붙게 됩니다. 이게 원리학계예요. 자, 2년 뒤에는요. 2년 뒤에는요. 자, 또 얼마가 붙냐면 내가 집어넣었던 100억을 원금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10억이 또 붙게 됩니다. 그렇다면 100 플러스 100 곱하기 0.1이 두 번 더해집니다. 10억이 두 번 더해지는 거라고. 왜 배꼽 팔 줄 알았어요? 바로 너희들 표정 보면은요. 자, 나 약간 후회했어. 팔 걸 그랬다라고. 3년 뒤에는요. 그래서 100 플러스 100 곱하기 0.1이 세 번 더해집니다. 즉 3년 뒤에는 30억이 붙겠다라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연마다 10억씩 붙게 돼요. 꾸준합니다. 내가 집어넣은 돈이 100억이기 때문에 100억에 대해서 10%씩 연마다 붙게 된다는 얘기야. 자, 마지막 내가 찾는 10년 뒤에는요. 100 플러스 얘는 100은 원금입니다. 원금. 이자가 100 곱하기 0.1. 1년에 10억씩 붙는데 그게 10번 붙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게 단리법입니다. 200억이 되겠다는 얘기야. 그런데 복리법은요. 잘 봐요. 일단 1년 뒤에는요. 100억에 대해서 10% 이자가 붙어. 잘 봐. 10% 이자가 붙게 되면은요. 원리합계를 계산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해야 될까? 곱하기 1을 하면 원금이 돼요. 오케이? 곱하기 1을 하면 원금이 돼. 그리고 또 10%가 또 더해져야 되거든?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 100? 10%가 돼야 되는 거야. 이해가? 원금과 이자 10%를 한꺼번에 다 계산하려면 110%라고 계산해야 된다고. 이해가? 그래서 100억에 대해서 1.1, 10%면은요, 1.1을 곱해버리면 얘가 원리합계가 돼요. 1이 의미하는 건 원금, 0.1이 의미하는 건 이자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 그래서 항상 1.1을 곱하게 되면은요, 전에 것보다 10%가 더 증가한 금액이 나오게 돼요. 1.2를 곱해버리면 전에 것보다 20%가 증가한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2년 뒤에요. 단리법과 복리법이 다른 이유. 단리법은요, 내가 직접 집어넣었던 돈만을 원금으로 봐요. 그런데 복리법은요, 이자가 붙을 시점에서 기존에 있던 모든 돈을 원금으로 봅니다. 이 돈에 대해서 10% 이자가 붙게 되는 거야. 내가 넣었던 돈이 아니고 이자까지 불어난 돈에 대해서.
그래서 단리법, 복리법을 이자가 이자를 낳는 뭐 이자법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자 원래는요 얼마냐면 100 곱하기 1.1이라는 돈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1.1이 곱해지는 거야. 항상 1.1이 곱해지겠다는 얘기는요 원래 돈도 있고 10% 증가한 금액도 주겠다라는 얘기야. 이율이 10%니까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100 곱하기 1.1의 제곱이 되겠죠. 아 1.1이 두 번 곱해지겠네. 이게 중요한 거야. 복리법을 시행하게 되면 2년 뒤에는요 1.1이 두 번 곱해지겠네. 그렇다면 3년 뒤에는요 1.1이 몇 번 곱해지겠어? 3번 곱해집니다. 3번 이자가 붙기 때문에 10년 뒤에는요 100 곱하기 1.1이 몇 번 곱해질까요? 10제곱이 곱해지 10번 곱해지겠죠. 1년 지날 때마다 1.1이 곱해지는 거야. 이율이 5%라면 1년 지날 때마다 1.05가 곱해지는 거야. 알겠지? 뭔 말인지? 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복리법이야. 일단 얘를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어떤 또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네요. 외우는 게 아닙니다. 자, 일단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살짝 해보자. 살짝. 자, 내가 200만 원을 은행에 넣었어. 5년 뒤에 자 연이율이 5%야. 5년 뒤에 원리합계를 계산하세요. 얼마가 되겠니? 200에 이자가 몇 번 붙게 돼? 5년 뒤면 1년 지날 때마다 한 번씩 붙게 돼요. 몇 번 붙게 돼? 5번 이자가 붙게 됩니다. 근데 이율이 5%니까요. 한 번 이자가 붙을 때마다 얼마가 곱해져? 1.05가 곱해지는 거야. 그래서 1.05가 몇 번 곱해져? 5번 곱해져.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얘들아, 올해 초에 내가 돈을 넣기 시작했어. 올해 초에. 즉 1월 1일 날, 올 초. 2019년 1월 1일 날. 그럼 1년 뒤는요. 1년 뒤. 잘 봐. 이것 때문에 좀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어. 1년 뒤는 19년 12월 31일일까요? 20년 1월 1일일까요? 자, 1년 뒤면 올해 말입니다. 1년을 꽉 채우는 날이죠. 얘는 2년째가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뭐 올해 초에 적금을 들었습니다. 근데 2년 뒤에 찾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요 올해 초에 돈을 넣었으면 2년 뒤면 내년에 12월 31일 내년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초에 돈을 넣으면 올해 말은요 정확히 1년을 채우게 되는 거야. 이자가 한번 붙게 된다라는 얘기야. 이 개념을 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됐어. 그럼 이제 문제를 보는데요. 원리합계가 뭐 어려운 것 같이 느껴지는데 되게 쉬워요. 정말 쉽습니다. 자, 보자. 그리고 원리합계에서 중요한 건 돈을 초에 넣느냐 말에 넣느냐 이게 중요해요. 자, 이율 따져야 되고요. 이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월초라든지 연초에 돈을 넣느냐 말에 넣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초에 넣게 됩니다. 자, 일단 8번 문제 보시죠. 그리고 원리합계는 선행할 때 보통 넘어가 버려요. 시험 안 나와 하고 넘어가 버리는데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데만 나옵니다. 이거는 자! 영덕은 나와요. 그리고 이 근처 학교들은 웬만하면 다 알려줍니다. 태장도 마찬가지예요. 알려줘요. 안 알려준 데 별로 없어요. 이거는 많고는 모르겠어요. 안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그때 다르니까. 자, 원리합계는요 무조건 표를 그리셔야 돼요. 당연히 뭐 유시는 나오고요. 모든 걸 다 가르치는데 유시는 자, 다 해야 돼. 빠짐없이. 서창은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자, 원리합계는요 무조건 표를 그리시면 됩니다. 표를 그리시는데요. 자, 어떻게 하는지 잘 봐. 일단 간단합니다. 이게 다예요. 이런 표를 그립니다. 여기는요 내가 돈을 넣는 걸 적을 거야. 여기는 내가 원리합계를 계산할 거야. 계약이 끝날 때의 원리합계를 계산할 거예요. 영덕은 나와요. 설명합니다. 영덕은 확실히 알아요. 자, 월율이 1%래요. 천천히 보자. 월율이 1%면은요 한 달 지날 때마다 이자가 붙게 돼요. 1%로. 그럼 얼마가 곱해져야 됩니까? 1%면 1.01이 곱해져야 됩니다. 한 달 지날 때마다 이자가 1%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매월 초에 넣겠대요. 얼마씩? 5만원씩 적립한대. 매월 초에 넣습니다. 첫 번째 달 초에도 5만원 넣고요. 두 번째 달 초에도 5만원 넣고요. 세 번째 달 초에도 5만원을 넣습니다.
3개까지 적었는데요. 나중에 너희들 문제 풀 때는요. 제일 앞에 거하고 제일 뒤에 거만 적으면 돼요. 연습이 되면.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3년 후에 월말에 적립금의 원리학기를 구하고 싶대요. 자, 3년 후입니다. 몇 번 돈을 넣게 됩니까? 35개월 초에도 넣게 되고요. 36달째 초에도 돈을 넣게 돼요. 근데 내가 돈을 찾고 싶은 시점은 말입니다. 월 말의 원리학계라고 했어요. 그래서 36개월째 말의 원리학계를 계산하고 싶다는 얘기야. 뭐 어려운 얘기 아니야. 말 그대로 표현한 거야. 지금 올해 초부터 집어넣기 시작해가지고 매달 넣을 건데요. 3년 뒤 월말의 원리학계를 구하십시오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이 만들어져. 알겠어?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매달 은행에 돈을 넣을 텐데요. 매달 은행에 넣은 이 돈들은 가치가 다 다릅니다. 그 이유는 이 돈은요. 은행에 몇 달 있게 됩니까? 은행에 몇 달 머무릅니까? 월 초에 넣고 월 말에 원리학기를 계산하기 때문에 한 달 있게 돼요. 한 달 있는다는 얘기는 이 돈은 이자가 몇 번 붙어요? 한 번 붙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얘는 몇 달 있게 됩니까? 2달 있게 되기 때문에 이자가 2번 붙게 돼요. 결국은 얘는 36달 있게 됩니다. 이자가 36번 붙게 돼요. 즉 매달 넣었던 돈의 가치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걸 따로따로 따져주시는데 잘 봐. 어렵잖아. 5만 원은 이자가 몇 번 붙는다고요? 은행에 몇 달 있었어? 한 달 있습니다. 왜? 초에 넣어놓고 말에 따지니까. 그래서 이자가 한 번 붙게 돼요. 5 곱하기 1.01이 한 번 붙게 됩니다. 자, 그 전 달에 넣었던 5만 원은요, 몇 달 있습니까? 2달 있게 되죠. 그러면은 1.01이 몇 번 곱해집니까? 2번 곱해지게 됩니다. 매달마다 한 번씩 증가할 때마다 자, 똑같이 증가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최초에 넣었던 5만 원은요, 이자가 몇 번 붙게 됩니까? 몇 달 있었습니까, 은행에? 36달이죠. 왜? 거꾸로 얘가 1, 2, 3 이렇게 하기 때문에 36까지 가주시겠지. 그래서 얘는 36달 있게 되기 때문에 36.5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하시는 게 원리합계가 됩니다. 무슨 수열의 합이 되나요? 등비 수열의 합입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 한번 이해해버리면요 원리합계는 다 풀 수 있어요. 이해하기까지가 어려운 건데, 자, 그래서 자, 공비 1.01 빼기 첫째 1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합 이거 5 곱하기 1.01 곱하기 공비의 한개수 제곱 몇 개? 36개 마이너스 1 계산하시면 되고요. 항상 주어집니다. 복잡한 숫자는요 문제에서 1.43으로 계산하세요. 1.43 계산하세요 라고 주어져요. 그래서 그래도 복잡합니다. 1.43으로 이거 계산하셔야 돼요. 렐레 뭐가 허리야? 505하고 곱하면 되지 뭐. 그치? 네. 또 보여줍니다. 자, 원리학계는 자꾸 보여줄게요. 자, 뒤에 보면은요 연습 문제도 원리학계 문제는 없어요. 없어요. 실력에서도 없어요. 실력 문제도 없어요. 아, 그리고 바이블의 실력 연습 문제는 다시 풉니다. 너희들 시험 대비회 때 한번 풀었기 때문에 더 잘 풀 수 있겠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계속 보여줍니다. 원리학계 저기 이제 자, 3번 문제 보십시다. 오른쪽에 좀 어려운 문제 바로 갈까? 시간이 없으니까 3번. 자, 준이는 1010만 원짜리 1010만 원짜리 자동차가 있어요? 자, 하여튼 1010만 원짜리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내 차가 지금 15년째 타고 있어요. 이제 올해 차를 바꿔야 됩니다. 그 경고장 날라왔어요. 이제 서울에는 6월부터 발표를 하면 못 들어가요. 노후된 차라고 해서.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바꿔야 돼요. 자, 1010만 원짜리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매월 돈을 넣는데요. 잘 봐요. 매월 돈을 넣습니다. 자, 10만 원씩 돈을 넣는데요. 월율 1%입니다. 1%. 자, 복리로 넣습니다. 적금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납입금을 낸 후부터 1개월 뒤에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 몇 개월 후에 자동차를 살 수 있겠습니까? 몇 개월 동안 모으면 1010만 원이 모아지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101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나는 적금을 들고 있는 거예요. 매달 얼마씩?
매달 10만 원씩을 넣게 됩니다. 첫 번째 달에도 넣게 되고요. 두 번째 달에도 10만 원을 넣게 되고요. 3달에도 넣게 되고요. 몇 번째 달에도 10만 원을 넣게 됩니다. 원리만을 보여드리죠. 그리고 원리합계는요. 그래요. 뭐 나머지 두 문제 교수님하고 같이 또 더 연습하라고 할게요. 원리합계는 다 풀어주는 걸로 하십시다. 너희들도 빨리 익히고. 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 쭉 모았대요. 그런데 돈을 타서 이제 자동차를 사려고 하는데 재밌어요. 자, 마지막 돈을 넣어놓고 나서 한 달 기다렸다가 돈을 타겠대요. 그 말은 마지막 돈까지 이자를 붙게 하기 위한 겁니다. 오케이? 그렇다면은요, 자, 10만 원은요, 은행에 몇 달 있습니까? 한 달 있다가 돈을 찾겠다라고 했으니까 한 달 있게 돼요. 이자가 몇 번부터요? 한 번부터요. 그럼 이자율이 얼마예요? 1%면 1.01입니다. 알겠어요? 이딴 식으로 하다 보면 얘는 몇 달 있게 됩니까? A달 있게 돼요. 그럼 이자가 몇 번 붙게 돼요? A번 붙게 돼요. A번. 그리고 이거 다 더했을 때. 그치? 다 더했을 때. 자, 무슨 수열합입니까? 등비 수열합입니다.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에 공비의 한개수 제곱 A개 마이너스 1한개 1010만원 이상이 돼 주셔야 합니다. 라는 얘기야. 와우. 로그까지 갖추셔야 되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다는 걸 보여드리고, 자, 쉬었다가 교수님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시그마가 넘어가네, 이제. 물탄 또요 샤바 샤바 샤바